어떻게 들으셨어요? 멋져요. 뜨거운 박수 한번 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사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EX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포인트예요. 저도 잊고 있던 얘기가 여기에 이제 우리 인셀덤을 같이 했던 동료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우리 양선주가 그 23살 때 얼굴에 크림을 한 통씩 바르게 했었거든요. 왜 바르게 했는지 몰라 그 애기 피부에 어린 세포를 찾으라고 한 통씩 발라놨는데 그때 제가 박희찬 대표 너 이거 안 하면 너네 아빠 죽어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때 상황이 딱 떠올랐어요. 그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인셀덤을 19년에 시작을 해서 코로나가 막 와서 그때 이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박희찬 대표님이 코인을 시작을 했었고 코인 투자가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투자가 아니라 그 서버가 닫히면서 투자한 사람들의 그 돈을 20억 맨날 20억 하잖아요. 그게 물려있는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빚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일을 찾는 것보다는 제가 했던 인셀덤을 저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희찬 대표님도 아무것도 주저앉아 있을 때 해보자. 다시 그래도 인셀덤을 쓰는 고객도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잘하는 일이니 해보자라고 박희찬 대표님을 설득하고 그러면 박희찬 대표님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가 있을까? 선주를 설득하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진짜로 근데 설득이 안 되니까 제가 선주한테 아빠 상황을 아마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너네 아빠 너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절망적일 때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줄 때 박희찬 대표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선주한테 그 중간에 아빠가 20억 빚졌어 할 수는 없으니 너 아니면 너네 아빠 죽어 아마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선주가 해주겠다고 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희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했었는데 애가 신바람이 안 나고 지금 말 이렇게 잘하는데 그 부평오락실 앞에 가서 인사하라고 하면 뒤로 삐쯤삐쯤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선주가 사람들 앞에 서면 강의도 못하고 조금 그 어려운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EX에 와서 강의도 잘하고 유튜브도 잘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됐지 그랬는데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었던 일을 제가 강제로 시켰던 거죠. 예.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27이라는 나이에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변화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 아이가 어쩌면 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제 삶의 변화를 오늘 다른 강사를 섭외하지 않고 저 싱가포르도 다녀오고 제가 다른 팀에서는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팀에서는 맨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소개하는 역할만 하고 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강의를 중간에 넣었어요. 주제로 삼은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 EX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EX는 지금 어떤 EX고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마음의 편안함? 저는 EX를 만날 때 어느 정도로 저도 몰려 있었냐면 여러분들 자면서도 돌덩이가 심장에 있는 거 아세요? 걸어가는데도 이 돌덩이가 내려가지 않아. 자면 잊을 수 있을까 하고 눈을 감는데도 돌덩이가 내려가지 않아.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심장병이 왔나? 아무리 털어내려도 덜어질 수 없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짓누르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는 그 두려움.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EX를 선택할 때 나의 EX는 정말 돈을 벌고 싶다는 이유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지금 EX는 단순히 돈만 버는 EX가 아니에요. 제가 돈만 버는 EX라면 저는 지금 일을 안 하고 멈추어도 되는 만큼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더 열정적으로 뛰고 저는 EX를 얘기하면서 소름이 돋는 이유가 있어요. EX는 가치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돈의 의미가 바뀌어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나에게 EX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은 자유라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자유.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도 저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거래소 깔고 우리 여기 노경수 사장이 앉아 계시는데 선주가 일하고 저는 커피 마시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즐겼어요. 경치도 보고 저는. 왜냐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언어도 안 되고 뭐 거래소 막 그 싱가포르 거래소 모르겠는데 선주는 막 진땀을 흘리면서 해결했는데 저는 할 게 없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EX에 와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 이게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석을 EX에서는 저한테 타게 해줘요. 어제 미운 우리 새끼를 보는데 누구 연예인의 엄마, 허경환의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연예인의 엄마잖아요. 근데 이코노미에 앉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비행기 탔네 너무 부럽다 일본 가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허경환의 엄마인데 왜 이코노미에 앉아서 가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비즈니스를 경험하니까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한테 비행기 비즈니스석이 있고 1등석이 있고 얘기를 할 때 상상해서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TV를 통해서 본 만큼만 생각을 했지 이런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누리고 사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EX에 와서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너무나 많은 걸 경험하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다음 여행을 가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저는 다 비즈니스를 타고 갈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저는 스위트룸을 쓸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런 비즈니스를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를 타고 갔는데 돌아올 때 나트랑에서 돌아올 때 비즈니스석이 매진이 됐어요. 비행기가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저를 이코노미로 가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좌석인데 환불을 해주고 이코노미를 가래요. 그러면서 대우가 이코노미석 3자리를 주면서 누워서 가래요. 근데 싫었어요. 비즈니스에서 여유있게 갔다가 돌아올 때 이코노미 타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 옆에 다 낑겨가는데 저는 이 3좌석을 받고 식사가 나오는데 기내식이 나오는데 저는 은쟁반을 받쳐서 스튜어디스가 제 좌석으로 갖고 왔어요. 밥을.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을 비즈니스석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고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더 큰 목표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장님 강의 중에 강의를 하실 때 제가 별로 이해가 되지 않고 싫었던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돈을 안 버는 건가요? 못 버는 건가요? 그리고 가난한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의장님이. 근데 왜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가난한 마인드라는 얘기를 하나 해서 제가 조금 유쾌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었는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살아보지도 않은 세상에 대한 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생각을 깨내지 않는 이상은 부자로 갈 수 없구나. 여러분 이거 공감하세요? 이게 공감이 돼야 돼. 여러분 삶이 변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변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내 생각만으로 뭔가를 상상하고 뭔가를 결정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알고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이 지점이에요. 저는 EX 비즈니스가 좋은 이유는 한계가 없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에요. 선주가 연봉 1억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 3, 4일에 1,000만 원을 벌어내는 친구가 됐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26살, 27살 친구가 그렇게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EX는 가능해요. 나이가 있건 나이가 없건 여자건 남자건 학력이 있건 학력이 없건 이 안에서는 한계가 없이 다 이루어낼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소개를 잘하던 소개를 못하던 상관없이 이곳에서는 다 이룰 수 있어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놨을 거예요. 아마도. 나 A1 어떻게 가?
나 A1, A2 어떻게 가? 나 F1 못 가. 나 이번에 일본 여행 나는 안 돼. 나는 못 가.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한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깨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상하세요. 할 거야. 해낼 거야. 나는 됐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타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거고 F1이 여러분이 될 거고 연봉 10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2030년 12월 30일 이거 혹시 의미 아시는 분? 우리 EX의 마케팅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 이때가 지나면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한계가. 2030년 12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이룰 수 있는 게 2030년 12월 30일까지 디데이가 정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계가 정해졌는데 기한이 정해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만약에 이 12월 30일이라는 것을 보고도 두 부류로 나뉘겠죠. 나는 이 날짜까지 해낼 것이야. 아니면 관심 없어. 아니면 난 어렵다고 생각해. EX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아니면 난 너무 두렵고 나는 돈이 없고 핑계만 많아지는 사람 나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함께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EX 제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분들은 되더라고요. F1이.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고 늦어도 3년이면 됩니다.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26년이니까 26년, 27년, 28년, 29년 너무나 시간이 길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EX에서 주는 기회를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실래요? 아니면 관심 없으세요? 주인공이 되실 분? 되셔야죠. 저 너무나 열심히 50년, 30년, 40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500에 40만 원짜리 집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2년 만에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저 연봉 10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월급 나왔어. 오늘 주급 또 나와요. 주급이 월천을 목표로 살았는데 주급이 이번 주에는 그러면 이번 주에 수익이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고요. 자, 그럼 우리 기회를 잡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음 먹으실 거예요? 네. 해내실 거예요? EX에서? 네. EX에서 주는 기회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실 거예요? 네. 마음 먹기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마음조차 먹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 먹자고요.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공유 마케팅을 가지고 팀 안에서 함께 하면서 나는 해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데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관리. 하기로 마음 먹은 거 해내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시스템 참석할 거야? 어떤 시스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스케줄표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게 1순위입니다. 언제까지? 해낼 때까지. 해낼 때까지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오늘 시스템을 와야 되는 날인데 엄마 생일이야. 딸이 병원에 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어제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손실이 났어. 나 오늘은 아닌데?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목표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기로 마음먹은 거 해내시는 시간.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시간. 루틴을 만드셔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딩 할 때도 똑같죠. 트레이딩 할 때도 시그널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합니다. 실력이 알아가고 차트가 보이면서 내 생각이 더 많아지면서 시그널을 무시하는 기간이 꼭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쿠야 손실도 보고 거기에서 딛고 일어나는 사람, 딛고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으로 그때 나뉘거든요. 선주는 아까 쿠팡에 갔었죠. 이틀 하고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돌아온 케이스인 거죠. 대부분은 떠납니다. 안 되는가벼.
나는 아닌가벼.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끝나고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EX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EX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겠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삶은 2년에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루틴을 정하고 매일 반복해. 하기로 마음먹은 걸 해낼 거야. 죽어도 해낸다는, 의장님이 그랬어요. 사업의 사자는 뭐냐? 죽을 사자. 죽어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했는데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놓고 과거에 내 잘못된 습관들 내려놓고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채워내시면, 여러분 그렇게 보낸 1년은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결단을 꼭 하셔야 돼요. 하기로 마음 먹은 거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세요? 연 10억 벌고 싶으세요? 100억 부자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스케줄을 쫙 펴놓으시고 어떤 스케줄을 나는 어떻게 할지 하시고, 하루에 내 스케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쓰시고, 트레이딩 하루에 몇 번 하실 건지 쓰시고, 사람 몇 명 만날 건지 쓰시고, 퍼즐 하나씩 무너뜨리듯이 해내시면서 X 쳐가면서 해냈네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됩니다.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편안해졌을 때 반복하면서 유지하면 그 시간 정말 여러분들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되돌아봤을 때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아까 선주가 말한 전재산 청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아마 100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1000만 원을 청산당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무것도 아닌 23살짜리 친구가 이제 막 모아서 시드머니로 잃은 10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좌절감은 세상을 다 잃었을 것 같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은 트레이딩 3이라면 벌어요. 돈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영자 하나 뺀 3. 여러분들 비즈니스 타려면 200만 원 들어요? 근데 그 200만 원의 무게가 20만 원 쓰는 느낌이라고. 그렇게 바뀐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바뀐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처음 마음먹은 대로 약속 스스로 지켜내는 거.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지켜내서 그거를 반복하고 유지해내는 거 1년. 1년만 집중해 보시자고요. 자, 결단하셨어요. 근데 결단이 여러분들 결단했다고 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결단이 성공을 이루어내는데 1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행동이 85%래요. 그리고 도움이 5%래요. 이런 분들 있어요. 스폰서가 나를 안내해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떠나실 때 내가 잘못해서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쟤 때문에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협력자가 주변에 있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와 행동이 없으면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도움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성공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스폰서는 능력이 있는 스폰서가 좋은 스폰서가 아니고요. 함께 해주는 스폰서가 최고의 스폰서예요. 미팅장에 왔어요? 앞에서 등을 보이고 있는 스폰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스폰서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스폰서가 함께 한다면,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함께 해주는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나를 안내해주는 스폰서를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날 파트너들은 여러분들보다 못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트너, 여러분들이 케어할 만한 파트너만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폰서보다 더 잘난 내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스폰서보다 더 역량이 큰 내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스폰서를 이해하고 품어줘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보다 큰 파트너가 들어온다니까. 나 맨날 스폰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하잖아요. 여러분들 밑에 여러분들이 했던 똑같은 파트너가 들어와서 너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떠나는 일이 생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제시킬 때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스폰서는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 실질적으로 도움은 5%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결단 10%, 도움 5%, 나머지 행동 85%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늘
눈을 떠서부터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 그 자신을 이겨내야만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간절함 끝에 나의 간절함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게 내 파트너들의 간절함이었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는지, 이곳에 올 때 진입비 1,5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 돈이 그냥 있는 돈을 뚝 떼갖고 갖고 온 돈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해서 갖고 들어왔던 그 돈의 의미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게 됐었어요. 저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나가서 밥이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에 나가서 앞치마 메고 밥했거든요. 그땐 돈이 없어서 야채가게 가요. 우리 윤영호 사장님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야채가게 가면 1,000원,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몇 개 주머니에 넣고 가서 장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살 게 콩나물밖에 없어요. 살 게 두부밖에 없어요. 메뉴는 맨날 콩나물, 오늘은 두부, 김치, 국 이만큼 끓여서 콩나물에 김치 넣어서 이만큼 끓여서 퍼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 밥을 해주러 나간다고 하면서 제가 이 안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아까 선주는 아빠가 있어서 말하기 참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 같이 있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이. 제가 혼자서 27살 때 아이들 엄마로 있을 때 아이들 둘이 없었다면 저는 삶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아이를 두고 제가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더라고. 굉장히 겁이 많은데 뭔가를 하고 있어. 겁 많은 걸 이겨내더라고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더라고 우리 애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비즈니스로 옮겨오니까 내 파트너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저요? 제가 손해보면 괜찮아요. 내 파트너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저는 그때는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주가 그러더라고요. 나의 직급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내 팀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내가 이 안에서 해야 할 의미를 찾을 때 나를 위한 의미보다는요, 여러분들 엄마고 아버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질 때 훨씬 더 슈퍼우먼 같은 힘이 나와요. 그게 책임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누굴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소개한 이분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꾸준히 있어 보면서 나도 빨리 배워서 하나라도 알려줘야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정말 빠르게 성장시킬 거예요. 그 책임감 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저는 사명감이에요. 저는 EX에서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겠어요. 우리 같은 어른들이 문제를 겪을 때도 뒤로 물러서고 쉽지 않은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포기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를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EX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만들어 온 이상한 말로 물들이고 이상한 문화 만들어서 헐뜯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성숙한 문화를 만들고 행복한 문화를 만들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잘 뿌리내려서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는 EX에서 그거를 해내려고 사실은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직은 저의 역량이 작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가 EX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입니다. EX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 가장 필요한 부퍼가 되고 싶다. 그게 제 목표인 것이 가장 돈 많이 버는 리더가 아니고 가장 필요한 리더가 되고 싶다가 제 목표입니다. 그런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요. 사실은 너무 웃긴 게 제 성장으로 돌아와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했어요.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고 그렇게 해서 누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누려고 생각하는 게 저의 EX고요. EX를 하면서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지금 해외를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이 열리면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트랑에 갔을 거예요. 꿈조차 못 꿨습니다. 여름 휴가 정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박기산 대표가 저랑 다니면서 저를 막 놀려먹는 게
아무것도 몰라요. 청주 가요. 그럼 가다가 저기 들려서 가요. 말도 안 되는데 제가 들려서 간대요. 저는 생각이 없어요. 어떤 위치, 왜냐면 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제가 아는 건 집, 회사, 친정집, 홍천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 나트랑이에요. 여기 일본이에요. 오키나와. 여기는 하노이. 맨 인쪽은 말레이시아. 또 여기는 지금 싱가포르 요번에 다녀왔을 때 이렇게 전 세계를 누리고 다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자유 나뿐만이 아니라 나 하나의 변화, 나 하나의 다짐, 나 하나의 결단으로 저는 우리 아들 이런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됐어요,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딸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애들로 전 전화해서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딸 김가연, 세상에서 두 번째로 팔자 좋은 아들 김한수. 대단한 거 한 게 아니고 하기로 마음 먹고 시간 안에서 반복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파트너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 큰 꿈을 위해서 또 반복하고 이 자유를 이 한계가 없는 비즈니스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EX를 만났을 때는 트레이딩 잘해서 하루에 1% 수익 내. 트레이딩 잘해서 하루에 1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2년이 지금 지난 제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루에 1% 요만한 기회 안에서 요만한 걸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만한 거를. 지금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트레이딩을 오늘 1% 수익을 내고 1% 못 내고로 여러분들의 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크립토 시장의 변화에 타고 있느냐 함께 하느냐 아직도 모르고 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던 일 하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느냐로 부는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부의 이동에 탑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의 격차보다 이곳에 있느냐 없느냐의 격차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주변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세요? 그렇다니까요.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가지고 이 선물이 선물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잔소리 좀 세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격이 있나. 누군가를 앞에 놓고 또 이미 많은 경험 속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성공했고 성공 안 했고 아니면 현재 돈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시작할 때 우리 수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시작할 때 하는 스토리 20분이 저한테는 EX를 비즈니스를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만날 때 한순간도 대충 산 분들을 만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을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힘내서 온 것처럼 남아있는 2030년 12월 30일까지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곳에서 주는 기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해왔던 경험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가 해왔던 방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EX에서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멋진 부자 친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내 맘 알란가 몰라 그죠?